자, 이제 상대방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칭찬과 인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하고 인정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자신감을 주게 한다. 그 다음에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최고의 돈 안 든다.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우리가 좋은 관점으로 칭찬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면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하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적절하게 반응도 필요하고 질문도 필요한데 그냥 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소통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소통이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칭찬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하는 건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칭찬이든 질책이든 우리가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반응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칭찬의 빈도는 사람에 따라 틀려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진정성 있는 칭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을 좀 제대로 구분해야 된다. 칭찬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 뭐 좋은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인정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플러스 그 안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인내심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을 제대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옛날에 저기 있잖아요. 참은 또 유명한 거 뭐냐면 되게 된 팝스타 마돈나 있잖아요.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자기 발레 선생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처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 여자가 있나? 너 정말 그리스 신화에 조각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팝스타 마돈나가 그 얘기를 듣고 자존심을 가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계적인 팝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무용 선생님 폴린 선생을 우리말로 이제 은퇴할 때 가서 다 하고, 그 다음에 병원비까지 다 내주고 돌아가실 때 무덤까지 가서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이제 칭찬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인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직을 원활하게 하는 칭찬과 인정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AAT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긍정적 피드백에 대한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번 1강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 ABC 이론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B, 신념으로 우리가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칭찬과 인정도 상대방의 강점이 뭔가, 좋은 점이 뭔가를 관찰하고 잘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을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A 프로세스인데 첫 번째 행동이에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행동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그런 행동도 없는데 그냥 그 사실이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허튼 쓸데없는 그런 어떤 칭찬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칭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A. 근데 또 이제 하나의 A는 actor,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칭찬받는 사람의 동기, 그다음에 노력, 능력을 이제 인정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결과보다는 과정이 있는 그대로 칭찬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비록 설령 결과가 나빴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뭐냐면 또 다른 어떤 동력이나 목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했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는 거죠. 모르는 대로, 너무 노력했던 부분을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 우리가 100%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갔던 과정, 노력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AAT 이론 중에 마지막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행동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칭찬해 주면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잘했어, 최고야, 수고했어 이런 칭찬은 의도가 두리뭉실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을 진심으로 본인이 칭찬한다고 느끼고 있을 때 더 열심히 이제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행동, 칭찬만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 근거로 피드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의 과정, 그 사람이 했던 노력, 능력이 있는 그대로 과정을 칭찬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한다. 잘하는 걸 가서 다시 한번 감사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원에 이제 들고 했더니 주민자치원에 쓰고 있는 서류처리나 책장 모양 복합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을 발견했어.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오늘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때는 뭐냐면, 위원님, 서류처를 정리해서 정말 고마워요. 복합기도 그냥 신경 써서 그냥 다 정리해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AT론을 봤으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 위원님, 매니저님, 오늘 주민자치원에 와봤더니 스크리처리랑 같은 너무 그 책상이 잘 정리해서 감사해요 하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액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과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왜 일시치골에서 이렇게 서류철과 공용기기를 매번 올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더울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배려하는 모습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감정, 동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칭찬을 갖다 과정 속에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마지막은 뭐냐면 감사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위원님 그 배려하고 그런 어떤 행동에 우리 주민자치원들 모두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칭찬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어요. 더 잘하고 싶잖아요. 이제 뭘요? 그냥 제가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첫 시작하면서 인간은 칭찬받고 인정받으라는 어떤 그런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칭찬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 뭐냐면 내 행동이 더 강화되는 거죠. 긍정적인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좀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탄성이 붙는 거고 그런 긍정적인 어떤 변화와 함께 공동체가 더 큰 어떤 단합이 되고 에너지가 이제 좀 쌓이겠죠. 그래서 조직을 원하게 하는 칭찬과 인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소통 잘하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첫 장하고 2강에서 배웠던 경청하고 공감이잖아요. 경청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몸을 기울여서 듣는 거잖아요. 경자. 우리가 한문을 봤을 때 그 귀를 갖다가 왕처럼 열고 10개의 그 눈으로 마음을 갖다가 낮춰서 우리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경청, 기울여서. 공감은 그 사람의 온전히 감정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해서 내 행동으로 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스스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제 듣고 자신의 일인처럼 공감하고 들은 내용을 그냥 적절하게 피드백,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소통하는 어떤 기술들이 반복적으로 이루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을 원활하게 하고 칭찬과 인정할 때 중요한 게 대화할 때는 꼭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의 느낌에 이제 집중해야 되고 대화하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적절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않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대화할 때 내가 왜 하는지 그 목표와 목적이 뚜렷이 없으면 이야기를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한 시간 내에 회의를 끝내기도 어려워요. 그냥 질질질 그냥 목표와 목적이 애매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조직을 원활하게 하는 칭찬과 인정의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면 내가 먼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경청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과 느낌을 나의 말로 바꿔 전달하는 것이 이게 공감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전하면 상대 제대로 피드백을 해준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칭찬하고 이제 인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고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욕구가,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모든 사람은 자기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욕구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 대화할 때 조직 원활하게 하는 칭찬과 인정에서 비언어적인 소통을 제대로 이해하라.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우리가 그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말 속에서 우리가 언어는 20%뿐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태도나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말의 높낮이, 억양 이런 것들 비언어적인 요소에 가지고 우리가 감정이나 편견을 갖다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저 사람 아침에 회의에 나오셨는데 굉장히 얼굴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좀 톤이 높거나 하게 되면 벌써 이제 조금 이제 언어적인 소통 속에서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해야 한다. 훌륭한 이제 소통자는 상대방에 보이는 비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비언어적인 표현도 미리 확인하고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 비언어적인 것들은 나쁘게 보이면서 내가 하는 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프레이롤인데, 조직 내에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배회했을 때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거울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갖다 이제 발견해서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같이 대화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있을 만한 주변 환경을 피한다. 소음이 있는 만한. 그러니까 그냥 소통을 하는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보게 되면 그냥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냥 무슨 맥도날드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면 시끌벅적한 시장 이런 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뭐냐면 최소한도 내가 이 대화에 오늘의 어떤 그런 내용이나 목표가 어떤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런 곳에서 뭐냐면 내가 이 부분이 굉장히 부탁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면 제 생각에는 뭐냐면 좀 조용한데 그다음에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주변이 그냥 그런 것들이 중요할 때 대화할 때 장소를 잡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란 말이죠. 그냥 그래야만이 상대가 왔을 때 나를 존중한다는 존중감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공간에서 소통이 효과적으로 잘할수까지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말하는 습관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원에서도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분한테 내가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하는지 부족한 있는지 좀 봐줘 하면서 그것이 체크했다가 수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좋은 소통은 반복된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인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분인데 뒤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이두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시간 나면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30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속에서 세 번의 시간 동안에 하면서 나름대로 소통과 갈등 이론,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잘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배제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잘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더운 날씨에 강의 드시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